에 대해 임명진 위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좀 살살 다뤘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 오해는 좀 조금 세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사회에서의 병역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라당에게 있어서는 지난 대선에 대통령 후보 자신이 아니라 그 자녀의 병역 문제 때문에 결국은 대선에 패배를 한 그런 악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후보께서는 병역을 필요하시지 않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저는 군대를 무척 가고 싶었습니다. 가수만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입학을 하고 저는 이태원 재래시장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환경 미화를 하면서 다녔고 제 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2년간 그 일을 하니까 힘이 들어서 좀 쉬고 싶고 그 기간에 군대를 가고 싶었습니다.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에 도착해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마는 뜻밖의 제가 기관지 확장증 다른 기타 몇 가지 요인으로 퇴출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군의관에게 치료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군대에 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논산훈련소에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때 판정받은 질병이 양측 경도 활동성 폐결핵, 양측 고도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기관지 확장증은 주로 아침에 누런 가래가 많이 나오고 또 그 증상이 심해지면 폐 기능이나 또 심장 기능의 저하나 호흡 곤란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2년간 일하는 동안에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녘에. 그러나 저는 그게 감기 정도로 알았습니다. 아, 감기가 좀 심해졌구나. 감기가 조금 덜하구나. 이렇게 해서 감기약 정도를 먹었고 저는 병원에 갈 솔직한 형편을 못 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증상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 증상은 없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지만은 완쾌되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이유 때문에 징집면제가 되셨는데 그런데 이 징집면제 판정을 받으신 후 바로 그 다음 달에 대구의 섬유회사에 취직이 되셨고 또 바로 그 다음 달에 현대건설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이때 이 두 회사에 입사를 하실 때 신체검사를 받은 적이 없으셨습니까? 아닙니다. 1963년도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때 제가 논산훈련소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다시 돌아오게 되고 65년도에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그때에 면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정밀검사를 또 받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고 그때 병정으로 했는데 같은 병명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받은 병명과 그때 받은 병명 똑같은 병명으로. 아니 지금 제 질문은 그 다음에 취직하시지 않았습니까? 대구에서 섬유회사에 취직하셨고 현대건설에 취직하셨는데 그런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느냐 입사하는데 문제가 없었느냐 그 질문입니다. 아, 그때는 65년도 그 7월 이후입니다. 하반기에 그 당시 학생운동을 했다는 명분 때문에 제가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어느 조그마한 가내공업 같은 섬유회사를 갔다가 거기서 한두 달 있다가 서울로 다시 와서 현대건설에 7월 달에 입사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신체검사 없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때도. 현대건설 그 당시에 종업원이 90몇 명인 정도였고 공식 신입사원은 첫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런 신체 검사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대도 갈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으셨는데 회사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그 느낌을 받았고 서울에 와서 노동자 생활을 할 때 제가 일정한 직장을 얻는다는 것, 일자리를 얻는다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생 운동을 위해서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저 일자리를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그 현대건설은 비록 적은 회사지만 그 회사를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몸이 아프다 안 아프다는 것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일을 사실 했었습니다. 후보의 자서전에 의하면 현대건설에 입사하신 후에 신입사원연수회에서 이 정주영 회장과 신입사원들과 같이 이 밤이 새도록 술 마시기를 해서 정 회장이나 다른 사원들은 다 나가 떨어졌는데 혼자 후보만 남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기관지 확장증을 앓으시고 폐결핵을 앓으시고 그래서 군대도 가실 수 없으셨던 분이 그렇게 술을 밤새 마셔도 괜찮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한 환경에서 7월달 입사해서 8월달 소위 사주 회사 대표가 신입사원을 모아놓고 오늘 저녁 우리 술 한잔 먹자. 여기서 낙후되는 사람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된 그 모임에서 저는 아마 내일 당장 쓰러진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실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시고 아주 그냥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처한다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럴 텐데 저는 이 군대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떨 때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기관지 확장증은 잘 완치되는 병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시는 대로 이 대통령의 직무는 굉장히 경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가지시고서 대통령직을 경무를 견뎌내실 수 있으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검정역에서 목사님이실 텐데 저는 이 병을 물론 제 자신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입사해서는 세 끼를 정상적으로 먹고 아주 규칙적 생활을 통해서 일은 최선을 다했지만은 저는 기적적으로 이 병이 났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내용